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상 되시면 특히 정말 신경 쓰셔야 할 이 당뇨병의 무서움,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식습관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당뇨병. 이게 증상이 사실 뚜렷하지 않아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잖아요. 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몸속, 눈이라든지 신장, 심지어 다리까지 서서히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평생 즐겨 드시던 그런 음식 때문에 나중에 뭐 다리를 절단하시거나 시력을 잃는 경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딱 점검하고 바꾸면 정말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60대를 넘어서면 젊었을 때랑 비교해서 그 인슐린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음. 췌장 기능이 거의 절반 가까이 40에서 50%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이미 췌장 기능이 좀 약해진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혈당 관리에 안 좋은 식사를 계속하시면 당뇨병 발병 위험도 커지고 이미 있다면 관리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50대 이상이라면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혈당을 아주 빨리 올리는 음식. 저희가 보통 고혈당 지수, GI 음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자주 드시는 습관입니다. 고혈당 지수 음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음. 이게 GI 지수가 89나 돼요. 그리고 국수도 82 정도로 높고요. 밥이랑 국수 거의 주식인데요. 그렇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요. 식후에 혈당을 그냥 확 치솟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이걸 감당하려고 막 무리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지치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67세 환자분이 백미 위주로 식사하셨다가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평균 혈당치가 10.2%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랬었죠. 식단 바꾸고 6개월 만에 7.1%까지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말 식단이 중요하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일단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통곡물, 이걸로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거요. 현미밥 같은 거요? 네, 밥에 현미를 한 50% 정도 섞어 드신다거나 이런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요. 장 건강에도 아주 좋죠. 그리고 찐 고구마나 달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뭔가요? 두 번째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설탕 음료요? 근데 약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뭐 유자차나 꿀물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함정인데요. 유자차 한 잔에 당류가 막 20g, 30g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식혜 한 컵에도 보통 27g 정도 들어있어요.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이 25g 이하인데 음료 한두 잔 마시면 그냥 훌쩍 넘는 거죠. 특히 액상과당 형태는 흡수가 워낙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요. 몸에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걸 악화시켜요. 아, 더군다나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 자체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젊을 때보다 적은 양에도 혈당이 더 크게 뛸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하루 한 잔 기준으로 16%나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아니, 매일 꿀물이랑 유자차 드셨던 71세 환자분이 식후 혈당이 240까지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상이 140 미만인데,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설탕이 안 들어간 차 종류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생강차. 이건 혈액순환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구수한 보리차나 허브차 같은 것도 괜찮죠. 생강차, 보리차. 네, 특히 계피차는 인슐린 감수성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꿀은 드시고 싶다면 정말 조금만 하루에 1티스푼, 한 5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꿀도 조금만 먹어야겠네요.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것도 참 많이 드시는데 혈당을 빨리 올리는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간식이요? 예를 들면 떡이나 뭐 과일, 과자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떡은 가래떡이 85, 인절미는 93, 혈당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헉, 93이요? 네. 그리고 달콤한 과일, 뭐 바나나 61나 포도 59도 생각보다 혈당을 꽤 올립니다. 과자는 뭐 혈당 지수도 문제지만 트랜스 지방 같은 다른 문제도 있고요. 이런 간식들이 포만감에 비례해서 혈당을 너무 많이 또 너무 빨리 올리는 게 문제예요. 특히 중장년층은 근육량도 줄고 인슐린 반응도 좀 둔해져서 한 번 혈당이 오르면 잘 안 떨어지고 그 높은 상태가 오래 간다고 하던데요. 그게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망막병증 같은 게 악화된 사례도 있고요. 그럼 간식은 뭘 먹어야 안전할까요? 일단 혈당 부담이 적고 단백질이 좀 풍부한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삶은 달걀, 혈당 지수가 0이에요. 아, 달걀이요? 네. 그리고 소금 간 안 된 견과류, 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요. 아니면 아삭아삭한 채소 스틱, 오이나 당근 같은 것도 아주 좋고요. 과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과일은 드시되 식수하고 바로 드시기보다는 좀 간격을 두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만. 그리고 드실 때 견과류 같은 지방이나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같이 먹는 게 팁이군요. 네. 그리고 간식 드시고 나서 한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어주시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어휴,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아, 이거 정말 흔한 습관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밥을 말아 먹으면 아무래도 씹는 횟수가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냥 후루룩 넘기게 되죠. 그렇죠. 음식이 너무 빨리 넘어가고 소화 흡수도 빨라지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한 연구 보니까 국물에 말아 먹을 때 그냥 먹을 때보다 혈당이 평균 52mg DL로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52나요? 와, 네. 그리고 둘째는 국물 자체에 나트륨이랑 지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70에서 80%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뭐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뽀얀 국물은 지방 함량도 꽤 높죠. 아, 짠 거, 기름진 거. 네. 이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씹는 행위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돕는 호르몬을 나오게 한다던데 그 효과도 못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덜 촉진되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 조절도 잘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국물 없이 먹기는 좀 아쉬운데. 일단 무조건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해요. 최소 20번 이상. 그리고 식사 시간은 좀 여유 있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시고요. 식사할 때는 TV나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국물은 가급적이면 그냥 맛만 보는 정도로 한 두세 숟가락 정도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나물이나 생채소 같은 반찬을 좀 늘려서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이랑 반찬이랑 따로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꼭꼭 씹고 건더기 위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야식 또는 너무 늦은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아, 야식. 저녁 늦게 먹는 거요. 이게 왜 특히 안 좋을까요? 낮에 먹는 거랑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나 밤이 되면 인슐린 민감도, 그러니까 인슐린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가 떨어져요. 오전에 비해서 한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 저녁엔 인슐린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새벽 현상이라고 해서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른 아침에 특정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늘리는데 밤사이 고혈당이 이걸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시면 이런 생체 리듬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녁은 언제 또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시간을 따지자면 가급적 저녁 6시나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늦어도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3시간 전. 6시, 7시 사이. 네. 그리고 저녁 식사 메뉴는 너무 거하게 드시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로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밤에 너무 출출하다 싶으면 그냥 물을 드시거나 설탕 없는 따뜻한 차, 뭐 허브차 같은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걸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조금만 신경 쓰고 의식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죠. 네.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모여서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혈당 관리에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70대 수명 10년 단축시키는 최악의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